이 역시도 친지질성이라서 클렌징 오일로 세안을 하고 나면 피부 장벽에 있는 지질 성분들이 많이 날아가기 때문에 그런 메이크업이랄지 무슨 미세먼지랄지 그것뿐만이 아니고 피부 장벽에도 상당히 약해질 수 있다. 피부에서 지금 가장 큰 화두는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피부 장벽. 피부 장벽을 얼마나 잘 튼튼하게 유지하는지. 이게 피부 건강이랑 직결되어 있고요. 두 번째는 속피부를 진피라고 하는데 이게 진피 리모델링, 진피가 얼마나 좋은 콜라겐으로 계속 유지를 하고 새롭게 탈바꿈되느냐, 이게 사실 지금 피부의학의 화두입니다. 이거를 일반적인 일상생활에 적용시켜 보면 가장 핵심은 사실은 좋은 거 이것저것을 찾아서 하는 것보다는 나쁜 걸 안 하는 게 좋습니다. 나쁜 것만 안 해도 피부가 잘 유지될 수 있습니다. 나쁜 거. 그럼 나쁜 거가 뭐냐? 너무 지금 널려 있어요. 유튜브에서. SNS에서 요거 하면 이거 하나만, 특히 의사들까지 병원 조회수 장사, 그 다음에 병원 홍보하려고 은근히 홍보하려고 계속 나와서 이거 하나면 다 끝난다, 다이소에서 이거 하나만 하면 된다, 뭐 바세린만 바르면 다 끝난다, 레티노이드 뭐 이거 하나 처방받아서 바르면 피부과 망한다, 이런 어그로를 끄는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합니다. 여기서 이거 좋다, 저기서 이거 좋다, 이런 거 다 따라하다가 피부 망가지는 게 한순간입니다. 차라리 아무것도 하지 마세요. 그게 차라리 이것저것 SNS 보면서 따라하는 것보다 훨씬 좋습니다. 차라리 아무것도 안 하고 피부 건드리지 않는 것만 해도 나빠질 수 있는 기회를 원천 차단하는 길입니다. 예를 들면 피부 장벽과 관련해서 바셀린 하나 바르면 막 피부가 엄청 좋아지고 이걸 발랐더니 뭐 이거 하나면 다 끝나고 난리 난다, 뭐 이런 얘기들 워낙 많아서 피부 장벽이 완전히 무너져 있어서 그거를 잠깐 대체하기 위해서 잠깐만 바른다, 보습을 위해서, 혹은 피부 장벽을 대체하기 위해서 잠깐 바르는 거는 뭐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 수 있습니다. 사실은 피부가 건조하거나 그런 것들을 어느 정도 방지해 줄 수는 있지만 이거를 마치 꼭 만병통치약처럼 주구장창 몇 달 동안 뭐 한 달 이상, 두 달 이상 바르면 피부가 막 좋아지거나 그런 건 아닙니다. 이유가 뭐냐면 피부 장벽은 각질층이랑 각질층 바로 밑에 있는 타이트 정션, 즉 겉피부 상부를 피부 장벽이라고 얘기하는데, 이 부분의 각질층은 서로서로 시멘트 회반죽처럼 지질이라는 걸로 이 각질 세포 사이사이를 메꿔주고 있습니다. 근데 그 위에다가 계속 친지질 성분의 바세린을 계속 바른다, 장기적으로 발라버리면 피부 장벽층에 있는 지질을 녹여버립니다. 많이 취약하게 만들기 때문에 결국에는 각질층을 많이 약하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중요한 게 클렌징 오일, 우리가 흔히 많이 쓰는 클렌징 오일, 당연히 세정력 좋고 그러지만 클렌징 오일을 매일매일 자주 쓴다, 이 역시도 친지질성이라서 클렌징 오일로 세안을 하고 나면 피부 장벽에 있는 지질 성분들이 많이 날아가기 때문에 그런 메이크업이랄지 무슨 미세먼지랄지 그것뿐만이 아니고 피부 장벽에도 상당히 약해질 수 있다. 그래서 매일매일 클렌징 오일을 이용하는 이중 세안을 한달지, 혹은 매일매일 클렌징 오일을 당연하다시피 쓴달지, 이런 것도 상당히 피부 장벽에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피하시는 게 좋고, 이런 부분들은 상당히 일상생활 속에서 클렌징 워터 같은 다른 성분들의 클렌징 오일만큼 피부 장벽을 날리지 않는 성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다른 대안들을 많이 쓰시면 됩니다. 그런 부분들을 쓰면 크게 무리가 되거나 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부분. 결론은 SNS에서 이거 하나면 다 끝난다, 함부로 본인이 책임지지 못할 얘기를 호도하는 거, 그런 것만 안 해주시고, 그 다음에 얼굴을 뭔가 빨갛게 만드는 행위를 계속 반복하는 거는 피부에 안 좋습니다. 역시 이 부분도 피부 장벽이랑 많이 연관이 되는데, 사실은 얼굴에 색소가 있는 사람보다는 붉은기 홍조가 있는 사람이 훨씬 피부 모공 잔주름 탄력에 더 안 좋습니다. 색소는 사실은 피부의 질적인 부분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지는 않습니다. 눈에 보이는 미용적으로 보기 싫다 이런 거지, 근데 홍조가 있으면, 붉은기가 계속 만성적으로 있다 보면 속피부 상태가 산성화됩니다. 그러면서 피부 장벽까지 영향을 줍니다. 피부가 온도가 올라가고 피부 속이 건조해지기가 쉽고 피부 장벽이 약해지기가 쉽습니다. 피부 장벽까지 영향을 주면 결국에는 피부 탄력, 피부 잔주름, 모공 탄력 전부 나빠집니다. 피부를 붉게 만드는 게 대표적으로 뭐가 있죠? 피부에 뜨거운 증기를 계속 쐬는 거, 그래서 피부를 계속 혈관을 확장시키는 거. 예를 들면 사우나, 찜질방, 그 다음에 과도한 음주는 계속 얼굴 붉어지죠. 그래서 만성적으로 음주도 상당히 피부에 안 좋습니다. 그 다음에 불 앞에 오래 있는 거, 뜨거운 난로를, 특히 지금 겨울 같은 데는 더 그래서 나빠지기가 쉽습니다. 나쁜 것만 하지 말자. 나쁜 것만 안 해도 피부가 더 나빠지지 않습니다. 근데 이제
아니, 선을 넘게 나빠졌으면 차라리 병원 오셔가지고 정말 피부에 자극 주지 않는, 부담 주지 않는 레이저, 피부 콜라겐 리모델링하는 좋은 레이저들도 많거든요. 그런 거 받으시거나 그냥 나쁜 것만 안 하시면 돼요. 개인적으로는 가장 피부에 부담도 없으면서 촉촉하게 피부를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는 성분을 히알루론산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 보습 로션들이나 크림이랄지 다양한 보습 제품들은 보습 제품이면 얼굴에 물을 이렇게 넣어주는 거니까 뭔가 물 성분 같은 게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는데 사실은 그렇지 않고 대부분은 기름, 지질 성분입니다. 즉 원래 피부층, 피부 장벽, 피부 각질층에 있는 지질 성분하고 유사한 비율의 지질을 발라주는 게 바로 그게 다 보습 크림, 보습 로션들입니다. 내가 갖고 있는 피부 장벽에 있는 지질하고 비슷한 성분을 얼굴에 위에다가 덮어서 발라주면 그게 바로 밑에 있는 피부 속피부층에 있는 수분이 날아가지 않게 위에서 약간 뚜껑처럼 막아준다, 스며들어서 요 느낌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히알루론산은 조금 다른 개념이죠. 히알루론산은 자기 몸통보다 훨씬 더 수백 배 이상의 많은 물 분자를 꽉 잡고 안 놔주는 그런 성분이죠. 그래서 겉피부층에 히알루론산이 원래 있습니다. 근데 대신 하루에 3분의 1이 사라져버리고 다시 또 생기고, 근데 나이 들면서 20대 중반을 넘어가면서 점점 새로 생기는 양은 줄어들죠. 점점 줄어드는 게 히알루론산인데 이거를 이제 피부 표면에 발라주는 겁니다. 그래서 어쨌거나 피부 표면에 탱탱하고 반들반들하고 윤기 있는 느낌과 더불어서 피부층에 있는 물 분자를 최대한 좀 꽉 잡고 있는 느낌을 극대화시키려면 히알루론산이 집중되어 있는 그런 성분들을 많이 얼굴에다가 수시로 발라주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바셀린을 매일매일 바르는 게 피부에 꼭 좋지만은 않은 것처럼 역시 보습, 아까 지질 성분들을 너무 두껍게 얼굴에 막 끈적끈적 흘러날 정도로 바르게 되면 역시 이것조차도 각질층을 좀 불게 만들 수 있습니다. 겨울철에 특히 더 건조한 시점에는 제품들을 많이 쓰시는 것보다는 한 번 쓰실 때는 얇게 바르고 여러 차례 반복해서 덧발라주시는 게 훨씬 더 도움이 됩니다.